어머니 저 장례식장 가야 돼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안 된다.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안 돼. 그날 저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고 남편 성우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요즘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정 오빠였어요.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늘 좋지 않은 소식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지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만 길게 들렸어요. 그 짧은 침묵이 지연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어요. 지연아,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조금 전에 그 뒤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소파 팔걸이를 꽉 붙잡았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가면서 온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손을 못 썼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울음도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이 천천히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가 너무 또렷해서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오빠 지금,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떤 말이 맞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안은 그대로였는데 지연의 세상만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통화에서 했던 말이요. 몸은 괜찮고 무리하지 말고 지금은 내 몸이 제일 중요해. 그 말들이 이제는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이 됐다는 사실이 지연의 가슴을 천천히 깊게 눌렀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부엌에 있던 성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은 한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오빠한테 전화 왔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다가 낮게 숨을 내쉬었어요. 언제? 조금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미루거나 다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나 장례식장 가야 해. 지금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어요. 결심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지연은 외투를 찾기 위해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옷장 문을 열자 검정 외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그 옷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요. 지연은 가방을 꺼내 바닥에 놓고 지갑과 휴대폰을 넣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멈추면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안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며 지연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긴 모습, 평소와 다른 그 장면을 보고 시어머니의 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지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신발장 앞에 서서 신발을 꺼냈어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그날 지연은 장례식장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같은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이미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투를 입고 가방을 든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지연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지금 눈을 마주치면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어디 가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놀라지도 다급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례식장으로 가야 해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 짧은 말이었어요. 설명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지연은 그 말이 바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어쩐지 이 말이 나올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예요. 제가 딸인데 마지막인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 같은 데 가면 안 돼. 거긴 기운이 안 좋아. 그 말은 지연에게 너무 익숙했어요. 예전부터 시어머니는 기운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아프면 기운이 나쁘고 사람이 많아도 기운이 나쁘고 울음이 있는 곳은 특히 더 그렇다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병원도 다니고 있고 저 조심할게요. 잠깐 다녀오기만 할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부탁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어요. 지금은 내 몸만 쓰는 게 아니야. 아이까지 같이 쓰는 거야.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말로는 반박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래도 엄마예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지연은 온 힘을 썼어요. 눈이 뜨거워졌지만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무거운 숨이었어요. 나도 엄마야. 그 마음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이해한다는 말이 이해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참아야 할 때야. 나중에 가서 울어도 돼. 나중에.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엄마의 장례식에 나중에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지연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현관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어요. 신발을 신고 있었고 가방도 들고 있었어요. 문손잡이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막아서지는 않았지만 길은 분명히 좁아졌어요. 지연아, 내 생각해서 집에 있어.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성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 있었어요. 눈을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몇 번 달싹였어요. 성우야. 지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하지만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느 쪽 편인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 문손잡이를 봤어요. 잡으면 열릴 문이었어요. 힘을 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붙잡힌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 엄마한테 인사라도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에는 단호했어요. 안 된다. 여기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은 알았어요. 오늘은 나가지 못하겠구나.
지연은 천천히 가방을 내려놨어요.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집안에 작게 울렸어요. 그날 밤 지연은 집안에 있었고 엄마는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그 거리는 너무 멀었어요. 지연은 그날 딸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오래도록 지연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집안은 조용했고 불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가끔 귀에 닿을 뿐이었어요. 지연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흰 국화꽃,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 지연은 그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너무 또렷했어요. 마치 다녀온 것처럼요. 지금쯤이면 지연은 생각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상상은 계속 이어졌고 그럴수록 마음이 더 아파졌어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살아있을 때의 얼굴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늘 하던 말투, 조금 느리고 늘 걱정이 섞인 목소리.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고?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그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연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어요. 지연은 이불 속에서 손을 배 위에 올렸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작고 느리지만 분명한 신호였어요. 그 온기가 고맙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아이 때문에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지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엄마가 알면 뭐라고 했을까? 지연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괜찮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 상상이 지연을 더 아프게 했어요. 지연은 몸을 옆으로 돌렸어요. 옆에서는 성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소리였어요. 지연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 오늘 정말 혼자구나.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성우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혼자 남겨진 느낌은 점점 커졌어요. 지연은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형체 없는 생각들이 오갔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엄마 장례식 날이었지. 그 문장이 지연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혼자서 조용히 견디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베개가 조금 젖을 만큼만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지연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저 마음속으로만 몇 번이고 불렀을 뿐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를 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려왔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고 지연은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어요. 밖에서는 차 소리가 가끔 지나갔고 그 소리가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날 밤은 지연에게 단순한 밤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첫날이었고 딸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이었고 그리고 평생 마음에 남을 밤의 시작이었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아직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 밤이 아주 오래도록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침이 왔어요. 지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로 눈을 떴어요.
눈을 감고 있었던 시간은 길었는데 잠들었다는 기억은 없었어요. 몸은 무거웠고 머리는 멍했어요. 옆에서는 성우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제와 오늘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지연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이 닿는 소리, 밥솥이 열리는 소리.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얼굴을 마주하면 어제의 일이 전부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국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고 밥은 김이 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 풍경이었어요. 일어나서 밥 먹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어젯밤의 일은 이 집안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 위에서 밥알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제 장례식 이야기도 지연의 얼굴에 대한 말도 없었어요.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성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가끔 지연을 힐끗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지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화면을 켜자 친정에서 온 메시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이더라. 그래도 내가 못 와서 아쉽다. 지연은 그 문장들을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밥 먹다 말고 뭐하니? 시어머니의 말이 들렸어요. 나무라듯도 걱정하듯도 아닌 그저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괜히 울지 말고 너 지금 울면 아이도 힘들어. 그 말이 어제 들었던 말과 겹쳐졌어요. 아이. 항상 그 말이 먼저였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 않겠다는 대답도 알겠다는 대답도 아니었어요. 그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성우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도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오늘 병원 갈 거면 내가 먼저 연락해 둘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어젯밤의 침묵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집안에는 지연과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어제는 내가 많이 놀랐을 거야. 그래도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나간 일이라는 표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졌거든요. 엄마는 어젯밤에 떠났고 지연의 마음은 아직 어제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연은 식탁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갔어요. 햇빛이 이미 밝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처음으로 느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과 이 집의 아침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어진다는 게 지연에게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침 지연은 정말로 보내지 못했다는 감정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딸로서의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그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평범한 아침이 지연의 인생에서는
가장 아픈 아침으로 남게 되니까요. 집안에 혼자 남게 된 건 성우가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뒤였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2번 울리고 나서야 지연은 비로소 혼자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낮이었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햇빛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조차도 집안을 채우지 못한 채 바닥에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제부터 계속 이어진 감정이 몸 안에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무심코 휴대폰을 들었어요. 사진첩을 열지는 않았지만 열면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얼굴, 엄마가 보내준 짧은 문자들, 그리고 늘 같은 말로 끝났던 통화 기록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고? 그 말들이 문자로도 목소리로도 이제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조용히 아프게 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방은 닫혀 있었고 그 앞을 지나칠 때 괜히 발소리를 죽이게 됐어요. 옷장을 열자 한쪽 구석에 작은 상자가 보였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결혼할 때 엄마가 챙겨준 것들이었죠. 지연은 상자를 꺼내 바닥에 앉았어요. 뚜껑을 여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열면 다시 닫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엄마가 접어준 손수건, 오래된 약봉지, 그리고 메모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짧은 글씨들이 남아 있었어요. 밥 챙겨 먹어. 병원 가는 날이야. 무리하지 마.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고 잉크도 조금 번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그 종이가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지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그렇게 불렀어요. 집안에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배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 움직임에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엄마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지연은 상자 옆에 놓인 빈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글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어요. 펜을 쥐고도 한참 동안 아무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천천히 글씨가 나왔어요. 엄마. 그 2글자를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종이가 조금 젖었어요. 지연은 그 위에 더 쓰지 못했어요. 대신 그 종이를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말을 다 꺼낼 수 없다는 걸 지연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과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함께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지연은 알았어요. 슬픔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금 이 시간은 정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요. 지연은 그날을 버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숨은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숨 하나하나가 지연에게는 엄마를 향한 가장 조심스러운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정확히 몇 날이 지났는지는 지연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하루들은 비슷한 표정으로 흘러갔고 지연은 그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아침이 지나고 낮이 왔어요. 집안에는 사람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묘한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지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어요. 친정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지연은 화면을 켠 채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거든요. 장례 다 끝났어. 엄마 편안하게 가셨어. 그 문장 아래로 사진이 몇 장 첨부돼 있었어요. 지연은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사진을 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열지 않으면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고요. 지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사진을 눌렀어요. 영정사진, 국화꽃, 조문객들의 뒷모습. 사진 속 엄마는 지연이 기억하던 얼굴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였어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지연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다가 마지막에서 멈췄어요. 관 앞에 놓인 작은 메모였어요. 누군가가 대신 써놓은 짧은 인사말이었어요. 지연은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어요.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자 가슴 안쪽이 서서히 무거워졌어요. 이제야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은 봤어?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어요. 안부를 묻는 말처럼, 일상을 확인하는 말처럼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 지나간 일이야. 그래도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고 정리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지연은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나간 일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인 것 같았거든요. 엄마의 장례식은 지연에게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성우가 퇴근에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며 지연을 한번 바라봤어요. 오늘은 좀 괜찮아?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말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지연도 잘 몰랐어요. 괜찮다고 말하면 더 묻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반찬 이야기를 했고 성우는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어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장례식 사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를 보낸 장면 속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때 지연은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운함이었어요. 그동안은 미안함과 죄책감이 모든 감정을 덮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던 감정이 조용히 올라온 거예요. 왜? 그 질문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도 아니고 성우를 향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을 둘러싼 상황 전체를 향한 조용한 질문이었어요. 지연은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느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봤어요. 서운하다는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지연은 배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 온기가 지연을 다시 현재로 끌어왔어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생각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연의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어요. 지연은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말을 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일을 없는 일처럼 넘기지는 않겠다는 것. 그날 밤 지연의 마음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주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선택을 바꾸게 될 만큼은 충분한 변화였어요. 그리고 지연은 그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어요. 달력은 몇 장 더 넘어갔고 지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는 일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일도 이제는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집안은 다시 평온해 보였어요. 큰 말다툼도 없었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이 아무 일도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연의 하루를 살피고 있었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병원은 언제 가는지, 잠은 잘 잤는지, 그리고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아이를 위해서 지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습관처럼 반사적으로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괜히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무거운 거 들지 마라. 아이를 위해서 괜히 속상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배려처럼 들렸어요. 걱정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덜 아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조금씩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 안에는 언제나 지연이 빠져 있었어요. 지연의 마음은, 지연의 상처는, 지연이 잃은 건 그 말 속에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지연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배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잠깐 쉬고 싶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방에 가서 누워.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멈췄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잠깐만 여기 앉아있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말했어요. 아이한테 안 좋아.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마치 버튼처럼요. 지연은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게 집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지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연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생각보다 크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그 질문이 지연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조금씩 다른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나는 늘 참기만 했지. 항상 괜찮다고 했지. 친정엄마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참지 마. 너도 사람인데.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세게 눌렀어요. 그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그날 저녁 성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지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지만 말수는 더 적었어요. 오늘 병원은 어땠어? 성우가 물었어요. 괜찮았어. 지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침묵이 익숙하면서도 서운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계속 숨어 있으면 결국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아이와 분리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아픈 상태로 계속 참기만 하는 모습이 과연 좋은 엄마의 모습일까? 그 질문에
지연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말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배 위에 손을 올리자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그 온기가 지연에게 용기를 줬어요. 엄마가 되기 전에 나부터 지켜야겠다. 그 결심은 크게 외쳐지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했고 아주 단단했어요. 그리고 지연은 알았어요. 이 결심이 이 집안의 평온을 조금은 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해가 지고 나서도 집안에는 TV 소리조차 켜지지 않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고 그 소리가 지연의 심장 박자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부엌과 거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려다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말을 꺼낼 타이밍을 찾고 있었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지연은 잘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손놀림. 그 모습이 지연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식탁 근처에 섰어요. 배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멈추면 다시는 말을 꺼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왜? 그 짧은 한마디에 지연은 다시 숨을 골랐어요.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손을 멈추고 지연을 봤어요. 표정에는 경계도 놀람도 없었어요. 그저 무슨 말이냐는 얼굴이었어요. 말해. 지연은 잠시 눈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 장례식장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 말이 집안 공기를 단번에 바꿨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얘길 왜 지금 꺼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톤이 달라졌어요.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 계속 마음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천천히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괜히 꺼내서 뭐 하려고 그래.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한테는 아직 지난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너 그날 상황 몰라서 그래. 임신한 애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건 다 아는 얘기야. 지연의 손이 천천히 배 위로 올라갔어요. 아이의 존재를 스스로 느끼고 싶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이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제 엄마 장례식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연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말이 흐려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며느리로만 보셨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날 저는 딸이었어요. 엄마를 보내는 딸이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칼소리도 물 흐르는 소리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뭘 어쩌길 바라니.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뭘 해주셨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냥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설명에 가까웠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도마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 생각해서 그런 거야. 결국 나온 말은 지연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지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질문은 집안에 오래 남았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지연에게 처음으로 벽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당장 이해받지 못해도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아무도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연은 알았어요.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조금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던 리듬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어요. 아침이 와도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고 식탁에 둘러앉아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꺼낼 수 없다는 쪽에 더 가까웠어요. 지연은 그 침묵이 불편하면서도 낯설지 않았어요. 그동안 익숙했던 건 참고 넘기는 조용함이었고 지금의 침묵은 말이 오간 뒤에 남은 공백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연을 예전처럼 부르지 않았어요. 이거 먹어라, 그건 하지 마라 같은 말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대신 필요한 말만 했어요. 식사 시간이면 밥을 차리고 외출할 땐 문을 닫고 나갔어요. 지연의 몸 상태를 묻지도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 변화가 지연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보호가 줄어든 건지 거리가 생긴 건지 헷갈렸어요. 성우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늘 하던 대로 행동했어요. 괜찮아? 가끔 그렇게 묻고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게 성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낮 동안 지연은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창문을 닫다가 멈추고 빨래를 널다가 멈추고 자꾸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마음이 자꾸만 어제의 대화로 돌아갔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더 참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바로 다른 생각이 뒤따랐어요. 아니야. 그 말은 언젠가는 했어야 했어. 지연은 그 두 마음 사이를 계속 오갔어요. 그 시각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있었어요. 방문은 닫혀 있었고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머릿속에는 지연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딸이었어요. 그 문장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어요. 나도 애를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까지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가 아직 젊었을 때였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 그날도 집안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집안 어른들 눈치만 보던 기억. 나는 울었나? 시어머니는 그날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때 지연이 느꼈을 마음이 아주 조금, 아주 늦게 스쳐 지나갔어요.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말하며 정리해버린 게 혹시 너무 쉬운 선택이었을까? 시어머니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어요.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거든요. 저녁이 되었을 때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지연은 밥을 먹다 말고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지연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어요. 이 집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지연도 시어머니도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아직 사과도 없었고 이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서로를 보지 못하던 시선이 조금씩 마주치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게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아직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각자의 마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며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집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지연에게는 그날의 가장 큰 변화였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연의 하루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몸이 무거워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쉽게 흔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작은 말에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고 밤에는 잠보다 생각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날도 오후 햇빛이 거실에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아 배를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잠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지연아, 부엌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보다 조금 낮았고 조금 느렸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몸이 먼저 긴장했지만 피하지는 않았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았고 지연도 마주 앉았어요. 잠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예전처럼 답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말이다. 시어머니가 먼저 꺼냈어요. 지연은 그 말이 어떤 날을 말하는지 굳이 묻지 않았어요. 내가 장례식장 못 갔던 날, 지연은 손을 배 위에서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생각을 고르는 듯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내가 그날 딸이었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날을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내 젊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울지도 못하고 해야 할 일만 하다가 장례식이 끝났거든. 그 말이 지연의 가슴을
조용히 건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어른인 줄 알았지. 참는 게 맞는 줄 알았고,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말하던 날 이후로 가끔 생각이 나더라. 나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구나. 지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예전처럼 단단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시어머니는 말을 멈췄어요.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말이 오히려 솔직하게 들렸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아프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말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연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정말 혼자였어요. 그 한마디를 말하는데 지연은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됐어요. 이제는 말로 꺼낼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이 지연에게는 충분했어요. 완전히 이해받지 않아도,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같은 자리 위에 올려놓은 느낌이었어요. 지연은 다시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되면 지연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이한테 그날을 숨기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아픈 날도 아팠다고 말하는 엄마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지연 자신의 다짐처럼 공기 속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후에야 말했어요. 그럼 나도 배워야겠구나. 그 한마디는 사과도 약속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혼자 방에 들어가 창가에 섰어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이제 조금은 말할 수 있어. 그 말이 마지막 인사처럼 지연의 마음에 남았어요. 완전히 보내지는 못했지만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지연에게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이별이었어요.